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양국의 무역 분쟁 우려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2에서 3%가량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다우가 1% 넘게 그리고 S&P가 0.7% 하락, 나스닥은 소폭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 항공주들을 전량 손절매했다고 밝히면서 이 항공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휴 보내는 동안 많은 이슈들이 터져 나왔는데 오늘 이슈들 한번 풀어드리고요. 오늘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들 전해드릴 텐데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 해외 선물의 신 힘차게 출발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신 해설위원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 화상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야신 해설위원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야신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항상 이 시간에 찾아뵙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이 최근에 비해서 오늘 조금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연휴 이후에 연휴에도 저희는 뭐 또 해외 쪽 일 때문에 뭐 다 쉬지는 못했는데요. 또 휴일을 또 잘 보내셨을 거라고 보고 또 내일은 또 어린이날이니까 또 거기에 또 여러분들 가족 외식도 좀 하시고요.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는데, 자, 오늘은 현재 뭐 시장 장세 조목조목 제가 오늘 또 혼자 출연한 관계로 세밀하게 포인트 잘 집어서 여러분들의 또 건강한 투자와 행복한 수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강한 투자와 행복한 수익, 오늘 이 시간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다음은 엔젤 트레이더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금요일에 모시는데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연휴로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연결했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자 그레이트 엔젤입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잠식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협조하시면 코로나19로 물러날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방송 중에 좋은 포지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1시간 동안 많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한 계약으로 안전하게 수익 내는 엔젤 트레이더의 오늘 포지션 전략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선물시장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크루드오일과 골드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69% 하락입니다. 2,80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6% 약세입니다. 8,71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0.15% 상승입니다. 1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72% 상승입니다. 1,71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7% 하락세입니다. 1.0934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미국 지금 현물 시장은 나스닥이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다우와 S&P도 장 초반에 낙폭은 조금 줄인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소폭의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는 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지수 선물은 이틀 동안 2거래일 동안 음봉을 뽑아내고 오늘은 지금 약간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에 크루드 오일은 그래도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20 가까이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야신 해설위원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미 백신은 아니죠. 사실은 이제 미국 쪽에서 치료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더군다나 그 FDA에서 긴급 승인을 하는 이제 그런 이슈로 해서 지수 선물들이 좀 반등을 강하게 나와서 물론 이제 금요일장 이후에 승인 났다는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이미 지난주에 지수 선물에 대한 반등에 대한 선반영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종목별로 지금 짚어봐도 나스닥이라든지 S&P 이런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상단에서의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반등세가 어느 정도 S&P 같은 경우 60% 이상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80%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그런 강한 반등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이틀째 거의 3일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 조정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수그러들거나 확진자가 물론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은 보이지만 확실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그 영향은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 선물과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혼조 흐름, 상단과 하단을 오가는 추가적인 V자 반등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동안 이제 지난주까지 5월물 같은 경우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이제 그런 해프닝까지 나왔었고요. 6월물도 6.5불대까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시세 이후에 지금 이제 19불대, 20불대를 넘나드는 이제 그런 이제 시세까지 지금 반등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아마도 투자하시는 분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이제 또 어디 쪽으로 칠까 과연. 그래서 6.5불대 마이너스 대까지 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차트상의 분석으로도 절대 해결될 수 없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구간에서도 차트적으로나 아니면 흐름 모든 부분을 다 감안을 하셔서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골드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골드 같은 경우도 예전 같으면 지수 선물의 하락이 나온 다음에 골드가 굉장히 상승이 나오는 그런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지수 선물과 동시에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반대 형상, 동조 혹은 또 그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큰 폭의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골드가 상단으로 1726선대까지 상방 올렸다가 거의 200-300틱을 또 하방으로 내려치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특히 오늘 주위에서 볼 부분이 골드 부분을 이따가 정확하게 좀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저희는 야신 해설위원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와 조금씩 한 종목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외신센터 연결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해결사 이수연입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죠. 다우존스와 S&P 지수도 하락폭을 좀 줄여내면서 지금 시장에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0.92% 하락해서 23,505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가 0.36% 하락해서 2,81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3% 상승해서
8,634포인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함께 뜬 속보를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1%를 빠지면서 시작을 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0.9%대로 하락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빅테크, 좀 IT 계열에서 공룡 기업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이 IT 종목들이 좀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반등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이 상승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요. 워렌 버핏이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항공사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라고 전하면서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까지 유나이티드 항공까지 모두 10%대 급락을 하면서 오늘 시장이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초에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네, 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중국이 끔찍한 실수를 했다면서 강한 책임을 묻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의 갈등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2천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사겠다는 약속을 어기면 나도 1차 무역 협상 파기할 거다라고 경고를 강하게 내놓은 건데요. 1차 무역 협상 파기 아주 좀 으름장이 좀 심하게 놓은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런 발언 때문에 뉴욕 증시는 물론 지금 이 국내 증시도 오늘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맺은 1차 무역 협상이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잊혀지고 있던 건 사실인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에 부과했던 이 190조 원가량의 관세를 철회하겠다라고 협상을 했었고 또 이 147조 원 규모의 관세 역시 절반으로 줄여주겠다라고 미국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조항을 파기하겠다라고 나선 건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서 이런 서비스나 미국의 상품을 모두 사들이는 그런 조항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문제다라고 일축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중국 측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이 중국은 이 글로벌 타임스라는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는요. 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편의 익살극에 불과하다라면서 이 같은 위협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그리고 대선 도전에 대해서 자신이 비난을 받기 싫어서 괜히 이렇게 떠드는 것이다. 자신의 무능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증시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또 모신 전문가들과 함께 차트적인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다음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일자리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위협을 받고 있죠. 이 실업률이 1930년대 대공황 수준까지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요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4월 달에 미국의 실업률이 보시는 것처럼 16.1%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요. 실업률이 향후 2달 안에 대공황 이상인 24%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봉쇄 정책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연장이 될 경우에는 미국에서 최대 4,700만 명까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4,700만 명이면 대한민국의 전 국민 숫자와도 거의 흡사한 수치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실제 실업률이 통계치보다도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들까지 합하면 최대 1,200만 명이 추가적으로 실업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제 봉쇄 정책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도 조금씩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함께 실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8일, 5월 8일이죠. 4일 뒤에 이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니까 꼭 참고하시고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달러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달러화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제프리 헤일리 오한다의 애널리스트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재계 위협이 있음에 따라 아시아 금융시장이 지금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갈등이 터진 건 정말 시기적으로 안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미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조금씩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다시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미중 갈등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지표, 이 고용지표 역시 달러화의 강세를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달러화가 반등을 하는 이유가 고용지표가 만약에 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악화된 수치를 발표한다면 달러화가 또 이 미중 무역 갈등 플러스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이 의견은 호주의 CBA 은행이 내놓은 의견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낸다면 달러화가 지난주에 빠졌던 하락분을 일부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그 이유가 미국 고용시장이 달러화를 떠받드는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악화되면 그는 곧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 두실 수 있겠고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시면 네, 월간 고용이 2,050만 명 감소하고 실업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6%대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으니까 만약에 이 수치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달러화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염두해 두시고 달러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골드 이야기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스위스의 금융기업 UBS가 금 가격이 이 1,8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조니 테베스 전략가가요. UBS가 단계적으로는 금 목표가를 1,790달러까지 내다보고 있고 또 1,800달러도 가능하다.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불확실성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 중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또 금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낮아질 것이고 또 각국 중앙정부들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채 위기도 이런 금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리 인하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 이런 두 가지 포인트가 또 이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드 가격 보시면 지금 0.83% 상승해서 1,71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UBS가 내놓은 전망은 1,790달러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얘기 전해드리면서 오늘 전 세계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달러와 금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시각을 전해드렸으니까 트레이딩 기회로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엔젤 트레이더님이 화상으로 함께 하시고요. 야신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바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지수 선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국 측에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되는 우려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래일 동안 지수 선물 음봉을 뽑아냈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을 그래도 조금은 시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자, 엔젤 트레이더님 매수 그리고 야신 해설위원님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엔젤 트레이더님 전략부터 확인할게요. 네, 엔젤입니다.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가 발원지다라면서 미국 국무장관은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엄포를 놓았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한 데는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 중국 책임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에 맞서 중국 측은 미국은 증거를 말하지만 보여준 적은 없다라며 미국 내부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동이라고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전 범위를 세계로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십만의 사망자까지 뭐 확산될지 모르는 위기는, 전 세계적 위기는 서로 도와 수습에 나서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두 대국의 무책임한 공방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우려 섞인 시선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은 또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시 한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작용했기 때문에 미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하락 트렌드가 시작했지만, 미장 개장 후 미증시는 반등에 성공하여 현재는 상승의 힘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간이라, 현재 자리에서는 상방으로 S&P 500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보는 게 현재는 맞다고 봅니다. 이 상방의 힘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좀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항대가 상당히 지금 위에 있습니다. 28, 35, 36자리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진입하면 28, 35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를 진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이 거래일도 파란 불을 켜기도 했고, 그렇지만 지금 일단 미 개장과 함께 다시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박의 힘이 더 강하다고 일단은 보고 계시는데, 일단 오늘 2835선까지 이 저항선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좀 참고를 해보시고 이번에는 야신 해설위원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신 해설위원님은 매도 주셨어요. 네, 매도를 드렸네요. 네. 자, 일단 좀 더 크게 큰 흐름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S&P 지금 월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난 2월 초에 3,397까지의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또 2200 라인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현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언제 3000선을 돌파하느냐. 자, 올해 안에 과연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을 한번 보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2983선대 이 정도에서 지금 단기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단대는 2700선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하단에 지금 2800선의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부분이 이탈된다면 단기적으로 2680선에서 70선까지 단기 조정 가능하고요. 거기서 더 밀린다고 치면 2700선까지도 2600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단기적으로 제가 매도를 드린 자리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요. 오늘도 계속해서 2810 라인대 그리고 2800 라인대에서 계속 단기적인 전략으로 매도로 해서 저희는 오늘 수익을 많이 냈는데요.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이런 이제 치료제 긴급 승인이라든지 물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슈 자체가 갑자기 돌발 변수로 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다시 이슈가 돌아가느냐. 그 부분 쪽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해서 2, 3일 동안의 급락에 대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본다면 물론 2840선대까지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 해서 저는 오늘 매도 자리를 현재 구간 2820선과 그리고 그 다음 자리 2840선 내외에서의 매도 전략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오늘 전략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 자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오버나잇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과 당일 매매로 이제 소액 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 혹은 단기 추세까지만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그 다음날 밤새 잠 못 주무시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약점을 슬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단기 전략으로만 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 참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는 오버나잇 하기보다는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의미에서 자 일단 오늘 좀 단기 매도 전략을 주셨고요. 일단 2,800선 지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계시고 만약에 이 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2,680선까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하락한다면 2,600선까지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다고 좀 전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자리는 2,820선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선인 2,840선에서의 매도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크루드 오일이 지금 그래도 20달러 선 위로 올라와 준 상황입니다. 지난 4거래일째, 지금 4거래일째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펙 플러스가 5월 1일부터 감산에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은 미국 셰일 업체들의 자발적인 감산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두 분 의견이 갈렸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매수 그리고 야신 해설위원님 매도 의견 주셨는데 이번에도 엔젤 트레이더님 전략 먼저 확인할게요. 네, 지금 국제 유가의 기록적 폭락세는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듯합니다. 수요가 워낙 없어서 배럴당 40달러 수준까지 오르기는 어렵겠지만 수급 관련된 약간의 뉴스만 있어도 지금 배럴당 25에서 30달러 사이는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이 먼저 또 공장 가동률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고, 유가 낙폭이 가다했다는 인식 속에 지금 반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엔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 같으면 지금 유가가 1분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유가는 지금 저항 때는 지금 한참 위에 있죠. 지금 22불, 22불 정도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를 진입하셔가지고, 한 22불까지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전에는 지금 크게 지금 저항대였기 때문에 아마 눌림 받는 자리가 한번 쪽으로 오겠죠. 20분 후반에서 20분 한 80, 90에서 한 번쯤은 눌림 자리가 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지금 매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1.50까지는 매수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좀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면서 글로벌적으로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굉장히 폭락을 했는데 이런 수급이 조금 해결이 된다면 유가는 25에서 30달러 선까지는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또 지금 중국이 공장을 재가동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의 힘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지금 저항선이 22달러 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자 지금 20.14달러 선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를 하면 오늘 22달러 선까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야신 해설위원님은 5일 매도 주셨는데 지수와 마찬가지로 5일 오늘 매도를 주셨어요. 네, 전략 그러네요. 어떻게 볼까요? 사실은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마이너스대로 가는 그런 사고 아닌 사고가 발생도 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미국도 5월 중순부터 공장 재가동, 중국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많은 인구 중에서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사실 조금 의구심이 많고요. 만약에 공장 재가동률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당장의 수급의 회복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보다도 우선은 지금 이제 각 원유를 지금 이제 원유 사업 쪽이 내년까지 1,000개에서 2,000개 이상의 업체들이 파산을 신청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해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만 지금 본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지금 생각을 해서 매도 의견을 드린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지금 지난 한 2주 정도 계속
급락의 그런 흐름으로 많은 학습 효과가 지금 나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나 웬만한 뭐 메이저 세력은 아니더라도 이런 마이너스 때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뭐 사실 반등의 힘이 조금 붙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저는 일단 매도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현재 구간 제가 여기 라인 다 미리 그어 놨었는데요. 20.50대 1차 매도 라인 드리겠고 손절은 25틱 일단 설정해 드리겠고요. 거기가 돌파된다면 단기적으로 21.50대까지의 상승 가능합니다. 해서 21.50대 라인에 오더라도 저는 단기적인 매도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아래쪽에 매수 라인은 제가 잡아 놓지를 않아서 오늘은 매도 전략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 그동안에 굉장히 셧다운이 됐던 이 경제 활동들을 재개를 하고 있죠. 각국들이. 중국도 공장을 재가동하고 있고 미국도 좀 이 락다운을 해제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 수준이 좀 미비한 수준이고 이것이 바로 좀 이 수급에 유가의 수급에 바로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고 평소와 같으면은 이 보통 매수 자리, 매도 자리 이렇게 둘 다 주시는데 오늘은 지수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매도만 보고 계시네요. 네, 오늘은 매도예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확실하게 매도 뷰를 좀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 2-3일 정도 됐어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매도로 봤기 때문에 네. 아직 매도의 조정의 기간이 끝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고점에서의 매도로 큰 수익을 보긴 했지만 뭐 한 번에 또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은 매도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직 그 매도의 힘이 좀 남아 있다라는 측면이시고 그래서 오일과 같은 경우는 오늘 20.50선에서의 매도 전략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일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골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골드가 오늘 다시 1726달러 선까지 올랐다가 다시금 또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고 오늘 굉장히 변동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현재는 1714달러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다시 좀 재점화되면서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심리가 발동이 됐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은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야시대설위원님 매도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님 관망 주셨는데 이번에도 엔젤 트레이더님 의견 먼저 확인할게요. 네, 안전자산인 금은 지금 통상 위험 자산인 지수와 통상적으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뒤에는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는 1400선까지 갔던 금은 현재 또 1700선까지 상방 1700선은 지금 위로 지금 올라와 있죠. 또 금과 주식이 같이 움직이는 건 오르는 원인이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금의 상승 원인은 바로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풀어낸 유동성은 주식 등 금융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금의 경우 각국이 쏟아낸 돈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면서 금 지금 선물은 오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금 권위제가 올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루어지면서 금은 1700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금의 인기가 보여주듯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봉상을 봤을 때는 금은 지금 저항선을 지금 맞고 떨어지는 그런 지금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상방으로 힘은 지금 매도보다는 매수의 힘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금은 바로 지금 1720선, 30선, 그리고 1740선 계속 지금 저항대가 강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올라가는 거는 좀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자리에서 또 매도로 또 크게 빠지는 자리도 사실 없습니다. 밑에는 또 강한 또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봤을 때 금은 1700에서 아마 1700에서 1730 사이에서 아마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젤은 골드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냥 간망으로 지켜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 오늘은 관망 의견 주셨고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풍부한 유동성이 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 전까지는 사실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1700선이 지금은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고 있죠. 1700선이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일단은 매도 힘보다는 매수의 힘이 강하기는 하지만 오늘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저항선을 맞고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크게 상승을 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크게 빠지기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에서 오늘 골드는 관망 의견 드렸다는 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신 해설위원님은 오늘 골드도 매도네요. 네, 오늘 네. 골드도 매도네요. 일단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상단의 1750선과 하단의 1680선의 단기 박스 혼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박스 구간을 지금 뭐 이탈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또 관망보다는 매도 의견을 드린 부분은 오늘 사실은 이제 윗상단과 하단의 라인을 뭐 미리 그어놨는데요. 아까 1726선까지의 뭐 긴 장대 양봉을 세우다가 긴 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놨는데요. 지금 당장의 매도보다는요. 1720선대 이상에서의 단기 매도 좀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단도 일단은 1700선, 1705선의 지지 여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드는 뭐 큰 상방이나 큰 하락보다는 단기적인 혼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아까 주간이나 저녁 시간대에 또 변동성은 굉장히 200틱 이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진입 라인과 그리고 손절 라인 꼭 설정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엔젤 트레이더님도 오늘은 크게 뭐 매수나 매도나 어느 쪽도 그렇게 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야신 해설위원님도 오늘 상황에서는 그렇게 지금부터는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일단은 오늘 매도 전략을 주셨고요. 단기 혼조 구간에서의 매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1720선 위에서의 단기 매도 그리고 1705달러 선의 지지는 꼭 확인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진입 위치와 또 손절 라인 잘 확인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골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마지막으로 또 유로 FX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요. 왜요? 자리가 이미 나왔나요? 네네네. 이미 나왔죠. 이제라도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분의 방향 먼저 그럼 일단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FX 두 분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다운을 들어주셨어요. 자, 엔젤 트레이더님 전략 먼저 확인할게요.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뭐 하락장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하락장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1.09325죠. 1.09325를 잘 지지받아서 올라가는가 생각했습니다. 올라가는가 생각했는데 다시 또 위에서 눌림을 또 강하게 받고 지금 내려오는 자리라서 이 자리에서는 유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매수보다는 매도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등을 받고 올라갔을 때는 이제 하루 일봉 자리죠. 하루 일봉 자리에서 허리 부분은 한번 갔다 와야 갔다 오든지 해야지만 이게 다시 상방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유로 같은 경우는 허리 부분도 가지도 못하고 다시 눌림받고 내려오는 그림이라서 지금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자리에서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매도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유로는 매도표 일단 주셨고요. 지금 일봉상으로도 좀 길게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일봉상에서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중간값은 가야지 상방으로 힘이 좀 쏠리는데 지금 반등세가 강하지 않다라는 점이시고 그렇다면 엔젤 트레이더님 지금 매도 지금 진입을 해도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해도 좋겠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자리에서 매도 진입을 하시면 오늘 저가죠. 저가 자리 1.09145
1.09145만 그 자리만 지금 다시 한번 깬다면 지금 밑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1.08930까지도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보입니다. 지금 매도 힘이 좋다고 지금 미로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진입을 해도 1.08930까지는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전략 주셨고, 야신 해설위원님도 매도 주셨어요. 네. 오늘은 다 매도네, 저는. 그러네요. 일단 달러 인덱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단기간에 큰 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오늘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유로 차트만 놓고 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 저희가 1.09650 그리고 700에서 매도를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익절 대응으로 계속 제가 라인을 미리 그어놨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1차, 2차 목표가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지금 한 100틱 가까이, 100틱 정도 내려왔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내린다면 1.08800까지 추가적인 하락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은 사실은 상방의 경직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상단대, 구름대 하단을 맞고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럽 시장의 하락 그리고 미국 지수 선물의 하락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유로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자라는 그런 예상이 저번 주부터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은 단기적으로도 하방 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 시 1.09300 이상에서 300이나 400 사이에서의 단기 반등 시 다시 한번 매도 가능합니다. 올라오더라도 500, 600 여기서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도 전략으로만 대응하셔서 단기 목표 1.08800까지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미 매도 진입을 하셔서 지금 수익권에 계시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반등을 해주면 1.09300 이상에서 매도 진입을 하셔가지고요. 오늘 상황에서는 1.08800까지 하락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로 FX까지 저희 좀 이렇게 가득 짚어봤는데 저희는 다시 한번 외신센터 연결해서 지금 속보 다시 한번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다양한 속보들을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은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2분기의 미국 실업률에 대해서 12%에서 최대 17%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16%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무디스가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 경제 봉쇄가 6월쯤에 끝나면 13% 정도까지가 최대 실업률일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사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지고 경제 봉쇄가 3분기까지 이어진다면 실업률이 17%까지 터치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실업률 지표, 고용 지표 분석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미중 갈등의 격화가 되면서 지금 국채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채가가 상승을 하면 국채 수익률은 하락을 하고 있겠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금 미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강하게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지금 이 국채 수익률은 국채와 반비례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0.624% 그리고 30년물이 1.267%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시하기도 했죠. 코로나19가 중국 내 연구소에서 기원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중국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표시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중국의 국영방송 CCTV의 이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친 소리를 했다라고 조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로써 양국의 이런 무역 전쟁 플러스 감정적인 싸움이 조금씩 재점화되고 있다는 가능성이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소식통은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중국 책임론을 사실로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대중적인 공격을 집요하게 이행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이 미중 관계가 좀 나아지기는커녕 심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주의하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중국의 황금 연휴 때 사흘 동안 8,500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 관광지까지 폐쇄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 내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2차 감염의 우려가 심각하게 찌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런 부분도 트레이딩에 조금 좋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다시 한번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렇게 지수부터 오일, 골드, 유로, FX까지 다 짚어봤는데 저희 시청자께서 또 질문을 하나 주셨네요. 요즘 들어서 또 천연가스와 관련한 질문이 또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천연가스는 매수일까요? 포지션 하나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자, 먼저 일단 우리 야신 해설위원님 혹시 천연가스 저희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사실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잘 보지는 않는데요. 일단 분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오일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깊은 얘기로 들어가자면 미국에 셰일 오일이 있고 셰일 가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에 국제 유가 자체가 바닥을 치다 보니까 셰일 산업 쪽이 완전히 파산이 많이 났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천연가스 쪽이 좀 더 각광을 받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가만 봐도요. 지금 디젤 같은 경우는 1,000원대 미만으로 지금 떨어져서 제 차를 꽉 놔도 너무나도 저렴해서 지금 굉장히 타고 다니기는 편한데요. 오히려 지금 LPG 같은 경우는 LPG랑 지금 디젤이랑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질 않아요. 소비자가가.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 보시면 사실 상방으로 크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은 혼자 출연하고 해서 오늘 야신의 라인 긋기 비법을 좀 전수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지금 그 라인이 상단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대는 이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간 라인대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올라온다면 상단이 올라온다면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라인대 그리고 아니면 그 윗라인대에서는 매도를 좀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하단은 지금 아랫라인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 선대에서의 매수 전략 괜찮아 보여서 지금 마치 오늘 윗꼬리를 지금 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반등하면 저는 단기적으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박스 안에서의 고점 매도 그리고 저점 매수 전략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매도 의견 주셨고요. 엔젤 트레이더의 전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엔젤 트레이더님, 내추럴 가스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지금 최고조가 되면서 금융상품마다 한 치 앞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요즘 상황이고, 천연가스 선물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엔젤은 지금 그래 보고 있습니다. 가볍게 요즘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 정도로 따질 것이 아니라, 공포가 올 때마다 더 기회는 무관심의 영역을 갖출 때라고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아마 강하게 조금 진입을 하신다면 지금 매수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가 아무리 지금 무관심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급등은 아니지만 약간의 반등은 넣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매수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두 분의 이런 전략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퓨처손 엔젤 비밀번호 있습니다. 1004번이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톡 검색창에 야신 검색하시면은요. 들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들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연휴 끝나고 저희 월요일 방송 함께 했는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Here we are, don't turn away now. We are the warrior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